교수님, 예. 그 지난 13일이었죠.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는데 친미 성향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네. 승리를 했어요. 민진당이 지금 차잉원의 8년 집권에 이어서 지금 연장이 된 거잖아요. 4년. 이번 선거 민진당의 승리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그 민진당은 일단은 그 차잉원 당선될 때에 비해서 표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한 17% 줄어들었고요. 그 표를 민중당 민중당이 커원자가 다 갈 가져갔죠.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당도 줄어들었는데 국민당 줄어든 게 아니라 국민당 표 한 5%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결국 다 커원자가 갖고 갔고 33% 국민당은 그래서 커원자가 26.46% 지금 갖고 왔는데 일단은 50%안 된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는 네. 60%는 국민들이 반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1등 했으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총통. 총통하는데 60%를 어떻게 자기가 집권에 이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앞으로 임기 기간에 대만의 그 리더로서 이끌어가냐가 결정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입법은 한국의 국회죠. 거기서 국민당이 하고 한석 차이더라고요. 52석. 네. 그다음에 이 국민당이 52석, 민진당은 51석. 민중당은? 그리고 민주당 8석. 아, 이렇게 민주당 8석. 네.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3당이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제3당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중당 거원자가 MZ 시대 지지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대만의 미래는 이 제3 지금 한국 정치도 그렇잖아요. 한국 두 큰 당이 있는데 제3지대 사람들 지금 모여서 어떻게 해볼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대만은 지금 확실하게 이번 총통 선거에 확실한 시그널 인사이트는 제3지대가 커졌다. 네. 근데 그게 득표율이 20, 거의 30% 육박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고 4년 후를 기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앞으로 이 3지대가 무슨 생각하냐가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 사람들이 표를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 이쪽 민진당에 던지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중국하고 좀 친화적으로 보내서 국민당에 던지냐에 따라서 대만과 중국, 대만과 또 미국 이런 정치 국제 정세가 또 영향 받겠죠. 네. 근데 이 커원저가 지금 보면은 실리주의더라고요. 예, 라이칭더는 사실 크게 주목할 게 한계예요. 왜냐면 이번에 그거 아시죠? 이번에 그 총선에 승리했는데도 미국, 유럽에서 공식적인 축하 메시지를 안 보냈어요. 네. 예, 이건 뭘 설명하냐면 굉장히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원래는 내가 됐으면 전 세계에서 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중국 눈치를 더 보고 있고 라칭대에 대해서 그렇게 국제적 우리가 보면 자유민주주의 전선에서 이렇게 힘을 확 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거원저 이쪽을 더 주목할 필요는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라이칭더 후보 예. 당선이 되면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더 고조될 거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경제 투자 전문가로서 이 지역에서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맞아요. 전쟁이라든지 분쟁이 일어날 예. 것인가. 근데 이래요. 저는 사실 그 옛날에 뭐 제 책에 더 플로에서도 대만 문제 제2 우크라이나 대나 네. 이렇게 다뤘었고요. 그래서 이 전쟁 위험을 처음에는 되게 작게 봤어요. 제가. 네. 근데 요즘에는 점점 이게 우리가 테일 리스크, 꼬리 위험이라는 게 발생할 확률 낮은 위험을 말하는데 제가 대만 이 해외에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 이러면 테일 리스크로 봤는데 지금은 오히려 리스크가 커진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은 11월에 오는 일단 첫째는 4월에 오는 한국 국회 선거가 정말 중요하고요. 네. 국회 선거가 그다음에 11월에 오는 이 미국 총통 대선? 선거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그 배드 시나리오 국제 정세에 있어서 동북아 네. 동북아를 덴저 존 위험 구간으로 밀어넣는 가장 배드 시나리오는 라이칭터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오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되게 웃긴 인물이에요. 바이든이 이번에 라이칭터가 당선될까 하는 말이 우린 독립 반대한다. 라이칭터는 딱 독립하겠다는 사람인데 바이든이 독립 반대한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근데 만약에 또 중국의 어떤 일방적 행위 때문에 현상이 변경되는 건 우리는 그때는 또 변경을 못 보낸다는 식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 트럼프는 무슨 말을 했냐면 바이든이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든 너 바보야 하면 왜 바보냐면 보낼 때 보낼더라도 보낸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보내긴 하는데 난 돈 받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가격 제시하는 거죠. 야, 너네 대만에서 이런 돈 줄 수 있어? 그럼 내가 병력 투입했다. 돈으로 주고받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국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고요. 앞으로 이게 불확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사실 트럼프도 어쨌든 대만을 굳이 지지하냐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대가를 받고 한다라는 거고 그런 차는 사는데 어쨌든 배드 시나리오는 근데 그 사람은 막 이렇게 정상으로 패를 내놓는 사람 아니니까 어떤 네. 행동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벌써 큰 거고 그래서 올 확률이 지금 높다. 자 그러면 대만 해협이 앞으로 동북아 한국, 일본, 중국까지 다 해서 이게 덴저 존으로 들어가는데 중국 입장에서 항상 질문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정확히 보려면 이 전쟁을 했을 때 누가 이익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래요. 전쟁하는 나라는 항상 손실이에요. 네. 내 말한 거는 물리적 전쟁 말합니다. 열전 말이에요. 열전. 열전. 지금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누가 승리해도 그냥 그렇죠. 루저예요. 이스라엘하고 누구 다 루저예요.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 다 루저예요. 전쟁하면 일단 중국은 위너일 수가 없어요. 일단 루저예요. 누가 졌냐? 확실한 거는 중국 힘이 지금 중국이 앞에서 우리가 어제 다뤘잖아요. 중국 경제 지금 가장 절체절명에. 근데 지금 서방 세계 보는 2027년으로 봐요. 시진핑이 어떤 또 연임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때 이렇게 시점으로 조국의 평화 통일 이런 게 중국 시진핑 주석한테는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2027년이요? 네, 27년을 보는 거죠. 왜냐면 그때 지금 3기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4기 하려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뭐 대만 평화 통일 대만 통일로 네네네. 할 확률이 없다 해서 이렇게 그렇게 본다고 이래 서방에 네. 오피니언리즘 발언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럼 중국 국민들이 지지할 거냐 첫째, 그다음 전쟁했을 때 중국이 위너가 될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시진핑이 주석이 그 충만한 그 인센티브 동기가 있을까? 그럼 저는 한번 찾아봤어요. 중국 입장에서 대만의 평화 통일을 했을 때는 엄청난 이익이 커요. 중국이 평화 통일하면 전쟁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화 통일이란 거는 협의를 해서 그렇죠. 홍콩 마카오처럼 오는 네, 거죠. 네, 홍콩 네. 마카오 귀속이 됐잖아요. 중국이 돌아왔잖아요. 그것처럼 협의를 해서 오면은 너무 좋죠. 왜? TSMC 중국이 유엔에서 등록된 모든 산업 생태계를 유일하게 다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예요. 네. 제조업 생태 완벽한데 유일하게 지금 부족한 게 반도체예요. 그런데 대만은 반도체 생태계를 가장 잘 갖고 있는 세계 유일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꼭 갖고 완벽한 오히려 저는 중국이 미국을 마음대로 견제할 수 있는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끝나는 그럼 너무나 땡큐하죠. 첫째. 두 번째 군사 안보선도 2,000km로 넘어가요. 저쪽으로. 미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중국 경제는 다 이 동부 연해 지역에 60% 이상의 GDP가 있는데 미국이 미사일 하나 보내버리면 그냥 거기 다 끝나버리잖아요. 거기 또 원전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데 2,000km 대만이 평화통일 들어오면 2,000km 나오면 중국의 그 항공모함이 마음대로 거기를 지키고 이러면 안전스럽잖아요. 그러면 군사안보, 경제안보 모든 게 확보되고 그리고 또 대만 청년들, 중국 청년들 또 거기는 자유민주주의를 했던 굉장히 민주적인 정치가 잘 돼 있는 네네. 선도적인 선진국이고 소득순도 선진국이고 그렇죠. 이게 한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섰어. 네,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너무 좋죠. 그래서 본질이 뭐냐? 평화 통일이 안 됐을 때 중국이 위너냐 이거예요. 평화 통일이 안 됐을 때. 그냥 평화 통일하면 전쟁인 거잖아요. 그냥 미국이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 대리 전쟁이 대만의 전쟁터가 되면서 펼쳐진다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전쟁 역사를 보면 미국이 참여했던 전쟁이 위너가 된 경우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줬어 가서. 네. 대표적인 게 한반도 전쟁이었잖아요. 네네네. 이겼냐? 전쟁. 이겼어요. 근데 어쨌든 못 이겼죠. 비겼나? 비겼다라기보다 네. 38선을 휴전이죠. 예. 휴전인 거죠. 여기서 서로 막 엄청 그렇죠. 3년 동안 하다가 그게 휴전한 거잖아요. 베트남 이겼나요? 베트남 졌죠. 예, 졌죠. 철저했죠.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거기는 파괴는 안 했지만 어쨌든 네네. 엄청나게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 지금 엄청 지원해주고 어쨌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미국이 꼭 대만을 확실하게 한 데서 이길 수 있냐?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쟁이 엄청 길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단판에 며칠 동안 끝나면 어느 한 방이 위너겠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위너겠지. 누가 한 방이 근데 현대 전쟁은 누가 한 방에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이미 두 개 전쟁이 보여주고 있어요. 화물며 두 나라 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인류가 그래 제3차 세계대전 인류가 멸망한 날이 오는 거죠. 그럼 누가 위너죠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시진핑 주석이 할까? 예? 그럼 미국이 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 아무나 대답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네. 사실은. 근데 전쟁 위험은 커지고는 있다. 그거는 맞는 거죠. 근데 그래서 감히 또 쉽게 전쟁은 못 한다. 그래서 이번에 왜 라이칭더가 됐는데 유럽하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안 보내겠어요. 그런 우려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겠네요. 예. 열전은 방지하자라는 게 아니겠어요? 열전은 전쟁을 말하거든요. 네. 예, 냉전을 할지언정. 저는 사실 냉전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양전이라는 양전. 표현, 예, 네. 양전을 쓰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